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심리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심리학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또 있고, 뭐 20세기 중후반 들어서 가지고 이제 뭐 B.F. 스키너의 뭐 행동주의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비고스키의 뭐 인지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나아가서 같은 경우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위대한 어떤 정신 분석학의 어떤 그 개론을 만들어낸 인물도 있는데, 오늘 뭐 그 세 가지 인물에 대해서 다 종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제가 이 심리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은 한 가지 주제입니다. 즉, 공감하기와 동감하기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과연 우리가 동감을 한다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불가능하다라는 게 결론인데,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라고 착각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세 가지를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공감한다라는 것은 뭐냐,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감한다라는 것과 동감한다는 걸 잘 구분을 좀 잘 안 하죠. 근데 예전부터는 이게 원래 구분이 됐었습니다. 근데 20세기 한 중후반 이제 걸치게 되면서 동감한다라는 것과 공감한다는 걸 구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 같은 경우도 sympathize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뜻으로 다 쓰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고 한다면은, 공감을 한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공통된 감정을 느낀다, 이게 공감학입니다. 동감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방과 동일한 상태가 되어서 느끼는 감정, 이게 이제 동감이 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철수와 영희가 싸웠어요. 는 좋지 않고, 좋네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철수와 영희가 싸웠어요. 철수가 지금 기분이 좀 나쁜 상태야. 재준이가 이제 나서가지고 철수한테 가서 이제 위로를 좀 해주고 싶은 겁니다. 철수가 지금 막 기분이 나쁜 상태라고 했었을 때, 재준이가 철수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철수라고 하는 인간이, 여기 철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철수라고 하는 인간이 이런 뭔가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어. 그러면은 철수가 아니라 그 분노라는 감정을 내가 끌고 와가지고, 이런 분노를 철수가 느끼고 있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공감을 한다라는 것이고, 동감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재준이가 철수와 같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철수라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빙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수가 한번 돼보니까 철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철수와 동일한 인물이 돼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 그게 이제 동감학입니다. 그러면은 진화적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또 철학적으로 봤었을 때 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연현상적으로 봤었을 때나 형이상학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경우로 보든지 간에 결론은 뭐냐? 동감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첫째로, 나중에 제가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위대한 정신이 이제 심리학자죠, 그렇죠? 그분이 이제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은,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해가지고 동감하기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흔히 정신 분석학에서 지금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주류인데, 동감을 한다는 제 일종의 이제 이런 식인 것이죠. A라고 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상담자가 A라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풀어나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게 현재 이제 주류 상담학인데, 윌리엄 제임스가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사회정신 분석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것이 그거를 허용을 안 시킨다라고 윌리엄 제임스는 주장을 합니다. 심리학 원론이라는 책에서 아주 두꺼운 책이죠. 2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철수와 영희가 있었을 때 철수가 과연 영희에 대해서 동감을 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고 저는 철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 같은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철수가 가지고 있는 주체성도 너무 강하고 영희가 가지고 있는 주체성도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두 가지 주체성이 하나로 일치가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일치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느낀다?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의 인간 본성적인 문제는 물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윈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드워드 윌슨부터 시작해서 해밀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리처드 도킨스까지 끊임없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본성은 이기심이라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그때 얘기하는 이기심이라는 게 감정적 차원의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적인 어떤 본능을 의미하는 맥락에서 이제 이기심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봤었을 때 윌리엄 제임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동감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철학적으로 봤었을 때는 철수의 주체성과 영희의 주체성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서로가 독립적으로 이게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철학적인 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감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제 주장인데, 그러면은 동감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능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한다라는 것과 동감한다라는 것을 교묘하게 두 가지를 동의어로서 많이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쥐도새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사회 어떤 그 진화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회 진화론 아니면 이제 그 정신 분석학에서의 어떤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동감한다라는 것, 공감한다라는 것을 교묘하게 일치를 시키는 것이죠. 너와 나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교묘하게 이게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그렇게 되겠다라고 만들었을 때 그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싸워요. A가 지금 기분이 좀 나빠. 기분이 좀 나빠 있는 상태, 화가 좀 나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제 C라는 인간이 나서가지고 A라는 인간에 대해 가지고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C라는 인간은 동감과 공감을 잘 구분을 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빙의를 하려고 하겠죠. 뭔가 위로를 한답시고 이제 그 나섰을 때. 그래서 이제 A라는 사람과 하나가 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인간의 본성에 따르면 그게 절대로 불가능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사실 자체를 비도덕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억지로 A라는 사람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대신 체험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수단이 바로 뭐냐? 본성은 안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인간의 의식은 끊임없이 된다라고 하는 그 괴리만큼 만들어내는 것이 B라는 인간에 대해서 적대심을 아주 강화를 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A랑 동감이 안 돼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노의 감정을 나는 절대로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믿고 싶은 것이고 그것을 믿게끔 만들기 위해서 C라는 인간을 아주 나쁜 인간으로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랑 B라는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A랑 B가 싸워. 근데 A가 기분 나쁜 사람인데 C가 나서가지고 A에 대해서 동감하겠다라고 한다면 C는 B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일단 무조건 나쁜 인간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저렇게 나쁜 인간이 저렇게 악마같이 사악한 인간이 있기 때문에 A라는 애가 이런 식으로 상처를 입었겠구나라고 대신적으로 대리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반대로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A랑 B가 이제 있는 게 아니라 A가 있었을 때 어떤 아주 안 좋은 슬픔을 겪은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아주 어떤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어요. B가 나서가지고 A에 대해서 동감한다고 이제 나서는 것이죠. 근데 동감한다라는 게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감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B라는 사람은.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냐면은 자기 나름대로 A가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를 상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A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A가 될 수가 없는데 A라는 사람의 감정을 내가 대신 체험해야 된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A라는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상상으로서 만들어내게 되죠. 근데 이 상상은 누구한테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B라는 사람의 주체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상상은. 근데 이 상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A한테 위로를 한답시고 어떤 위로의 말을 만들어서 A한테 전달하게 되겠죠. 근데 그거는 실제로는 A가 느낀 감정이 아니라 B라는 사람이 상상을 통해서 느낀 감정이기 때문에 A한테 아무리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위로라고 한답시고 해도 A가 잘 안 들립니다. 그런 위로의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잘 몰라요. 왜? 나는 지금 착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감한다라는 것은 착한 행동인 것이고 동감한다라는 것은 쟤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날개를 펼쳐가지고 해석을 한 다음에 그 상상을 바탕으로 위로를 했고 그 위로의 말을 A한테 전달하면서 A가 느끼고 있는 그 위로의 말이라고 치고 그 위로의 말을 들었을 때 A가 느꼈던 감정적인 상처 아니면은 그 괴리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동감이라고 하는 위대한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A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B의 위로를 듣게 된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히려 기분 나빠합니다. 저놈 자식은 잘 모르면서 왜 저런 소리를 해?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되는 것이죠. 동감을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이냐? 공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화가 난 인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슬픔을 느끼고 있는 인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슬픔과 내가 슬픔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 감정을 갖다가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수준 그 수준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지 주제넘게 나서 가지고 저 사람과 하나가 돼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 우리는 일치한다, 우리는 동지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서 왜 이 동감과 공감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 제가 지금 우리 사회를 쭉 봤었을 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공감과 동감이라는 것을 구분을 잘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사람이 만약에 싸워요. 그거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맥락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애정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주제넘게 나서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까? 동감하려고 해요. 근데 그 동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으니까 나는 그 사람과 동감해. 그러면은 B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 그럼 B는 이제 뭐가 될까요? 아주 사악한 인간이 됩니다. A랑 B가 싸운 상태에서 내가 A에 대해서 동감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것이냐?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공감함으로써 A라는 사람이 상처를 입었네. B라는 사람이 화가 났네. 그럼 그냥 위로의 말만 전달하는 수순으로 끝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서가지고 우리가 하나다. 나는 너와 같은 편이야. 나는 너와 하나가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서게 되면은 B와의 관계도 악화가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악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현재 이제 우리 사회를 봤었을 때 이 동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생각 그것조차도 우리가 객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지경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법적으로서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던지는 궁극적인 문제제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A라는 사람이 어떤 식의 의도를 가지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부라는 것은 어떤 재판을 진행하고 법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기초로 해가지고 사법적인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뭐를 기초로 우리가 사법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냐? 철저하게 A가 저지른 일,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가 전국적인 전체적인 어떤 나라적인 측면에서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그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인 안목을 가지고 감정으로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혼연일체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 속에서 그 사람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하려고 한다라는 주제넘는 짓을 자꾸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되겠다라고 주장을 할 때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능하다라고 믿고 싶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인 것이고 이념이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인데 그게 될 수 있다라고 믿어버리는 것이죠.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현실성이 이제 위력이 사라지게 되고 현실적인 객관적인 안목은 그 강력한 위력 특히나 도덕과 관련돼 있었을 때 이 위력이 아주 강해지죠. 왜? 감히 이 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 동감한다라는 행동에 대해 가지고 이 도덕적으로 선하디 선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반발을 제시한다? 깨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덕에 대해서 뭔가 절대적인 우위성을 이제 딱 차지하고 있으면 반대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 식의 도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인데 그것이 착한 것이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 이데올로기의 힘은 훨씬 더 강력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인 것이죠. 법치 국가에서 법을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감과 동감이라는 것을 구분시켜 드리고자 애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제넘은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일은 그 사람들의 일이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서 가지고 저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어 우리는 하나야 이래 버리게 되면은 그냥 반대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어떤 악평을 퍼뜨리게 되는 것이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나쁘다라는 소문을 퍼뜨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도덕적인 질책을 안 느낀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지금 저 사람과 동감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맹신이 위험한 이유는 맹목적인 어떤 믿음이 위험한 이유는 그 맹목적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인식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선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 이 공감과 동감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 너와 나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없다라는 그 잘못된 믿음,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추상적인 얘기들이 좀 된 것 같은데 추상적인 얘기를 최대한 제가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